그러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은 물론이고 코로나 확진에 줄줄이 연기된 일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최근에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장외설전, 친경전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이런 일요일 여야 대표 회담은 물론이고 줄줄이 예정된 일정도 다 미뤄졌습니다. 코로나가 아주 다시 심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한 달 새 4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저희가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이번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 회담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일주일, 2주일 아르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서 제일 먼저 저와 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표님 반드시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1, 2주 정도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게 이제 오늘 아침에 새롭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주 대변인이 잠깐 브리핑 해주셨다시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지난 단식 투쟁 때 알려졌던 지병 얘기가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이 코로나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입원 치료 중이다라는 것도 알려졌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 그 전후로 해서 꽤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신임 대표가 됐기 때문에 새 대표가 됐기 때문에 쭉 이어진 상태였거든요. 우선 참 정치인들은 아플 자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에 이제 걸리셔서 지난번에 아마 본인이 좀 수술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지병도 있으시다고 그러고 아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아요. 어쨌건 이거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정치인의 어떤 이런 코로나 걸린 거를 또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숙명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떤 효과와 이득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또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잔인하긴 하지만. 그럼 어쨌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0월에 있을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한 결과일 겁니다. 지금 이중교사 문제와 선거법 재판 이게 지금 9월 6일 날, 9월 30일 날 결심 공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일단 결론 내리게 돼 있는데 좀 전에 아마 속보로 보셨지만 이게 이제 2주 연기가 됐습니다. 2주씩 다 미뤄졌습니다. 네. 아마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구속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예. 그때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이제 구속 심사를 받을 때 그때 단식을 했었죠. 한 26일 동안 했나요? 근데 결국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묘하게 지금 일단 본인의 재판 결과 이제 그동안 참 오랫동안 이 결과 언제 나오는지 굉장히 아마 관심이 많았는데 예. 이게 이제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일단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대표회담을 놓고서 했는데 이 대표회담 놓고서 사실 어제까지 실무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할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또 의문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통령실에 이걸 벗어날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쿨다운 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 신임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 가서 참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려고 했는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올 초였죠.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했을 때도 당시 일정 부산 가덕도 일정이었는데 그 오후에는 문 전 대통령 예방하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당시 올 초에도. 그때도 이제 피습 이후에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미뤄졌었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 판정 받으면서 문 전 대통령 만남도 미뤄졌다. 그리고 일요일 회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예상컨대 미뤄졌고요. 여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새벽 3시 23분까지 발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25일 있을 대표 회담에 관한 발언이었는데 정확하게 13분 전에 제 발언이 백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민생을 가로막는 정쟁을 끝내고 정치를 살려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열린 대표회담이 조속히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뭐 생방송 유무 이것 중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민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뭐 야당이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응할 용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시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 그리고 아까 이현정이 언급하셨던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본인 개인 관련된 수술을 받아서 잠깐 휴가를 갔던 적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 이제 본인 몸 상태가 완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도 다 감안해야 된다. 장동혁 최고위원 새벽 3시까지 자료 준비했는데 백지화돼서 오늘 또 최고위원 모두 발언도 짧았습니다. 뭐 다 준비했는데 못했다. 그런데 이제 장유 변호사님, 네. 이 권혁기 실장의 말을 듣기에 따라서는 증상이 완전히 호전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더 훨씬 더 글쎄 공백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리를 비운 혹은 한두 주 정도보다 더 훨씬 모든 게 여야 대표회담도 늦춰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이라고 했더라도 의제나 어떤 일정을 조율을 앞두고 힘겨루기, 줄다리기는 계속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라도 한동훈 대표를 더 늦게 만날 동의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앞에 놓인 숙제가 상당히 많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성과로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단독적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국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번번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협치로 그리고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급함은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 앞에도 놓인 과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라는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늦춰졌지만 이게 계속해서 만연히 늦춰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약간의 경고성 발언을 한 건 그냥 줄다리기의 일환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 뭐 이해식 실장이나 박정아 실장이 다 비서실장들이 물밑에서 하기 때문에 뭐 바로 몸 상태만 회복하면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알겠습니다. 이따 장윤희 변호사께 그 재판과 연동되는 것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 대표 본인 사법 리스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뭐 장동혁 최고위원도 준비 많이 했는데 백지화돼서 쾌유를 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물밑에서 계속 줄다리기 있었던 건 생중계 건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자는 한동훈 대표 제안. 여당에서는 이걸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했던 영수회담 이 얘기를 여당에서는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회장할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죠. 참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4월 29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A4 용지 꺼내들고 쫙 낭독을 했잖아요. 네네. 그게 무슨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얘기하자 해놓고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영주 대표님. 네. 그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지난번 영수회담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듯이 이재명 대표가 회담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A4 용지 꺼내들고 그게 한 대여섯 장 됐었나요? 쭉 읽으면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스란히 생중계하는데 오히려 뭐 국민들에게 더
오해가 없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어제도 그런 얘기했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얘기하는 게 이 대표님에 대한 A4 용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한동훈 대표가 그러려고 생중계를 제안한 게 아닐까요? 본인이 A4지를 꺼내들고 이재명 대표에게 읽으려고. 근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예.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던진 이유는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틀림없이 비공개 부분에서 논의할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생중계를 풀로 할 건지 아니면 뭐 모두 발언과 중간에 어떤 의제 설정을 해서 부분을 할 건지 예. 이거는 이제 이 실무 협상에서 가야겠으나 생중계는 이거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기싸움이 아니라 당내에서 본인이 아직도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한 현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꺼낸 공산이 커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최혜병 특검 때문에 생중계를 던진 겁니다. 첫 번째는 당원들한테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두 번째는 당내에 있는 의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 세 번째는 용산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최혜병 특검의 문제는 당연히 여야 대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이고 이거를 그냥 비공개로 했을 때는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톤앤 매너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나 당을 장악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 부분을 잘못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예. 백브리핑이 됐을 때는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피해 가려고 생중계를 던졌는데 민주당이 이건 다 받을 수도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이 새로운 신선한 어떤 제안이긴 하나 예. 일단 일정 부분, 정책 부분은 금투세 폐지, 정치 부분은 최혜병 특검 이 정도만 생중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부 그런 생중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주당 그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고요. 정무조정실장께서도 뭐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어놓고 하고 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로 하자. 예. 이거는 조금은 좀 무리한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직 정치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으니 예. 내부에서 충분히 조율을 하셔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정리가 되면 예.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영주 대변인의 평론하시니까 전망과 분석 취재는 네. 일부는 생중계하고 그 이후 안 한다. 근데 사실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항상 모두 발언을 어느 정도 하고 나중에 브리핑을 하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모두 발언하고 빠지는데 예.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던지는 것은 예. 전체 의제에 대해서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 다 하는 거잖아요, 100%.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공개로 이 대표 간에 할 얘기가 있으니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책 부분 토론은 공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회담 형식의 거는 비공개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정도로 한다는 이제 취재이신 그렇죠. 거네요. 실무 지금 뭐 이해식 예. 비서실장도 그렇고 정무조정실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런 세미 형식을 좀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 지금 뭐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 나왔네요, 쌤이. 예. 아, 그러니까 일부 생중계라고 제가 이건 네. 순화할 건 아닌데. 네네. 쌤이가 이해는 잘 되는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제 저희가 그래픽을 참 공들여서 만들어서 한번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중계 형식을 두고 만약에 진짜 한다면 사회자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토론처럼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임의로 제 얼굴 넣으니까 너무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제로 관찰 예능처럼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생중계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일부라도 생중계를 조금이라도 예전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걸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토론 형식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는 거네요. 김의겸 부대변인. 네. 선택 1하고 2 있을 때 가능성이 좀 큰 거는 1이라고 보는데요. 뭐 대표끼리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들이 배석하는 차원이 될 것 같고 예. 저는 중요한 게 또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생중계도 중요하지만 또 독대의 시간도 또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안을 한 거죠. 생중계 형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면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체 하기는 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조율해보자 이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불쾌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기싸움 쪽으로 좀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해식 비서실장은 한동훈 대표보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더 잘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결국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그걸 받아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쭉 이제까지의 이재명 대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토론회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때 문제가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까지 됐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저도 좀 뒤늦게 알았지만
전당대회 때 MBC 때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30분이 진행되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거 좀 다시 하자고 해서 그때 김두관 후보가 좀 반발을 했지만 다시 재녹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 2018년도에 그때 경기도지사 토론회 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좀 비공개 형식 쪽에서 하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고 예. 그걸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생방송을 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할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부분만 생방송 생중계하고 중간에는 뭐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다른 한번 백불이라고 하죠. 그 백불을 저는 양 대표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직접. 제안. 네. 그러니까 대변인 통해서 비서실장 통한 게 아니라 마치 그 나라의 정상회담 한 다음에 브리핑을 나중에 하잖아요. 합동 네, 정상회담 이후에 브리핑 하듯이 내가 독대를 했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입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게 맞다. 제안. 네. 알겠습니다. 뭐 김경부 대변인의 제안 만약에 뭐 지금 이해식, 박정아 두 양당 대표의 비서실장도 여전히 조율 중 이런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나왔던 속보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사법 리스크, 연임 이후에 여러 줄줄이 예고된 재판 일정, 뭐 1심 판결 이런 걸 텐데요. 앞서 보신 그대로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2주 연기가 됐고 내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도 연기가 됐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9월 6일로 연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는 결심 공판이 9월 6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 9월 30일이어서 대략 10월쯤이면 가닥이 잡힐 걸로 보였는데 장혜인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2주씩 다 밀린다? 그러면 뭐 10월 말 11월이나 돼서야 뭐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야 11월인 거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뭐 이런 것도 더 늦춰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재판이 좀 더디 진행되는 부분도 또 있고요. 지금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두 개의 사건이 일단 수년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꼭 피고인이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원이 어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피고인이 제정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재판부는 받아들여 줍니다. 예. 이것이 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재판부한테 피고인의 입장을 피고인의 육성으로 보여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둘 다 마지막 결심 공판 과정에는 이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 진행 자체가 또 어렵게 된 그런 우리가 쉽게 국면입니다. 소위하는 뭐 최후 변론 뭐 이런 비슷한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본인의 육성으로 최후 변론을 하기도 하고요.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이 또 없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 코로나 국면이랑 맞물려 가지고 재판은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법적으로 물론 뭐 이재명 대표 각기 다른 이유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표는 보통 반년 안에 다 맞춰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코로나 2주 그리고 그것 또한 또 이재명 대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으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글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건지에 대한 물론 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다고 어떤 다른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정당한 사유니까 재판부도 받아들여서 2주 동안 미루게 됐는데 맞습니다. 이 시간을 확언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무한정 또 연기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재판부도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주를 미룬 것도 재판부 입장에서 사실상 빡빡하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의 케이스 같으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까지 미루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6개월 안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관련 규정에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성을 사실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재판부로서도 2주 뒤로 미뤘다는 건 어쨌든 빨리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